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중앙일보의 장세정 논설위원인 칼럼인데요. 장세정 논설위원이 쓴 칼럼 제목이요. 김정일 유서 입수한 탈북 박사 왜 문정부서 간첩몰이 당했나. 섬뜩한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남남 갈등도 심각한 한반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캐거나 대북 공작 일선에 투입되는 일은 생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 북한의 온갖 협박에도 꿋꿋하게 버텼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 간첩으로 내몰려 엄청난 고초를 겪은 두 사람이 있다. 탈북 지식인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와 베테랑 대북 공작관 출신 정규필 예비역 육군 대령 호림안보협의회 회장이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황당한 간첩몰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두 사람을 만나 그간의 사정을 들어봤다. 김일성 장수연구하다 2005년 탈북. 이 대표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데다 조부모 형제가 일찍이 월남해 북한에 남은 가족은 최하층민으로 살았다. 기적적으로 북한의 3대 명문 중 하나인 평양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김일성 주석을 위한 만수무강연구소 소속인 청암산연구소 호위사령부 관할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2005년 잘못된 북한 체제를 바꾸겠다며 탈북했다. 충남대에서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대표는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 정보사 등 주요 대북기관들과 협력하며 알토란 같은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왔다. 그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계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011년 12월 불과 넉 달 후인 2012년 4월 김정일 유서를 입수해 공개한 해였다. 그해 11월 김정일의 유서와 김정은의 미래를 출간하면서 2013년 12월에 터진 장성택 김정은의 고모부 실각을 예견해 대북 정보 입수 능력을 입증했다. 특히 이 대표가 북한 내부 정보를 근거로 핵미사일 생화학 무기는 김씨 가문의 보물이어서 정권이 망하기 전에는 내놓을 리가 없다고 역설하자 우파는 환호했지만 좌파는 탈북자는 배신자 프레임을 걸어 공격했다. 아니나 다를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바로 다음 날 오전 8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집과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6월 21일 이 대표는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중국이 단둥 항구에서 원유를 밀거래하는 북한 청유 1호 사진을 입수해 폭로했고 공교롭게도 7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국군정보사령부 전현직 간부의 군사기밀 빼돌리기를 수사하던 국정원과 검찰이 이 대표를 엮으면서 졸지에 대북 정보를 일본에 넘긴 파렴치범으로 몰렸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는데 분노가 치밀었다. 목숨을 던져 항거할 생각도 했다며 당시 심경을 회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2019년 1월 31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풀려난 이 대표는 치밀한 반박 자료를 찾아내 그해 7월 26일 서울 고법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일본에 넘겨줬다는 자료는 이 대표가 평소에 취급했던 북한 정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그해 10월 31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에게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을까? 북한 내부 기밀을 계속 빼오니 북측이 손봐주라고 지목한 것 같다. 문 정권이 2018년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추진하던 무렵 내가 김정일 유서와 김정일이 직접 쓴 회고록 등 북한 정보를 근거로 김정은에겐 비핵화 의지가 없어서 핵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주도한 문 정권 단단히 밉보였다. 그는 누가 무리한 구속을 주도했는지 짐작하고 있다. 자유와 통일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해온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범법자이고 죄인이다. 대낮에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자들이 벌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김정은이 최근 핵 선제 사용 조건을 법제화했다. 문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강화에 시간을 벌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되면 주사파는 자신들의 결탁과 내통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면서 문 정권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중 국경 흑색요원 굶으며 일주일 버텨 최고의 대북 첩보장교로 손꼽혔던 정규필 전 대령은 경북 포항이 고향이다. 육사 42기로 임관한 뒤 2019년 대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37년간 현역으로 복무했다. 정보병과 출신으로 1991년 대위 시절 인간정보 휴민트를 담당하는 북파 공작부대 HID 팀장을 맡은 인연으로 2017년까지 26년간 국방부와 합참산하정보본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대북 공작관으로 국내외 험지에서 맹활약했다. 처자식을 떠나 혈혈단신으로 북중러 국경지대에서 흑색 공작을 진행하면서 풍찬 노숙을 마다치 않았고 중국에서만 14년간 주중대사관 무관 등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진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대북 한라인 구축을 위해 중국에 급파됐다. 탄핵으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중국에서 귀국한 그는 정년을 1년 6개월가량 앞둔 2019년 3월 말 전역했다. 고교 졸업 이후 처음으로 자연인이 됐으니 자유를 마음껏 누리겠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5월 14일 국정원 요원 21명이 28평 아파트에 몰려와 22시간 동안 집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정도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유출 혐의를 받는 간첩으로 몰렸다. 현역 시절 안중근 의사의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을 신념으로 받들며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명예심으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180도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그는 국정원 요원들에게 국가와 민족 앞에 스스로 캥기는 것이 있으면 광화문 내거리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당당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컴퓨터 비밀번호까지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고 시간이 가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했다. 아무도 몰라주는데 생사를 넘나들며 돈키호테처럼 살았다는 억울함, 믿었던 국가가 아무 잘못도 없는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분노, 북중 국경지대에서 흑색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단돈 12위안 약 2,000원으로 굶주리며 일주일을 버텼던 시절이 생각나며 서글픔이 밀려오자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결국 119에 실려갔다. 국정원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2020년 2월 18일 기밀 누설죄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국정원이 제기한 기밀이라는 것은 정 전 대령이 현역 시절 기무부대에서 자진해 보고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무혐의를 통보하면서 검찰은 군사기밀보호법상 비인가자가 기밀을 탐지, 수집, 점유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없던 별건으로 기소했다. 청천벽력이었다. 그는 전역하기 전에 컴퓨터에 소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했는데 국정원이 포렌식으로 복구해 검찰에 무리하게 기소 청탁을 했다며 반발했다. 법정에서 2013년에 생성된 문건은 1년 후에 이미 기밀 해제되다. 내가 작성한 문건을 내가 수집 탐지했다는 별건 기소는 군사기밀보호법상 성격상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곧바로 항소한 그는 37년간 군인으로 일하면서 앞에서 날아오는 적의 총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뒤에서 내리찍는 아군의 도끼날은 피할 수 없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문정부 간첩 조작 시나리오 밝혀야. 그는 얼마 전 대통령실에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서 37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을 간첩으로 모는 바람에 내가 근무한 대북공작부대, 정보사, 국방정보본부는 물론 주중대사관 무관부 등 대북 정보를 다루는 휴민트 관련 조직까지 별건 조사를 구실로 초토화했다며 문정권 시절 국정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밝히고 군 정보기관과 조직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는 간첩 조작 사건이 많았지만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문정부 시절에 벌어진 간첩 사건은 매우 낯설다. 이 대표와 정 전 대령은 문정권 시절 국정원의 간첩머리는 북한의 불리한 활동을 해온 탈북자와 대북 첩보 조직을 파괴하기 위해 주사파 세력이 꾸은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정 전 대령은 문정권 들어 좌파들이 2017년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국정원을 장악하고 2018년에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2019년엔 정보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대북 정보 시스템이 무너지니 2019년 11월 탈북 청년 어민 2명의 비밀 강제 북송 사건이나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서해 피살 사건의 진상이 당시에 덮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규철 대령 간첩 조작
조작 사건 의혹은 지난 9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거론됐다. 한덕수 총리는 필요할 경우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정부가 해명하고 윤석열 정부가 밝혀야 할 의혹이 추가된 셈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칼럼을 썼는데요. 장세정 칼럼. 나쁜 사람들이에요. 문정권의 이 같은 공작이죠. 우리의 대북 첩보망을 다루는 부대 내지 기관을 다 싹쓸이해서 초토화시키고 쑥대밭으로 만든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해 일했겠습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했겠습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짓을 벌였겠습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5년을 했고요. 그 밑에서 박지원 같은 사람이 정보수장으로서 무슨 짓을 했을까요? 림종석 동부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또 주사파 핵심 세력이 또 통일부 장관도 맡고 이런 나라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이런 핵심 자리에 의심스러운 자들이 앉아가지고 그 위에는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분의 예를 들면서 장세정 논설위원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엄청난 고초를 겪은 두 사람 탈북 지식인 이윤걸 씨하고 그 다음에 대북 공작관 출신 정규필 예비역 육군 대령의 예를 들어서 칼럼을 썼는데요.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요. 대북 공작관으로 일하다가 요즘에 이봉규 TV에 나오는 분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국가정보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또 아는 탈북 공작관이 있어요. 탈북해서 북한의 이윤걸 씨처럼 많은 정보를 국정원에 협력해서 말하자면 블랙 요원으로 활동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기를 오히려 애국자로 다루지 않고 이상하게 다루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하고 이제 허름한 공장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밥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 없다. 북한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저희 이봉규 TV에 제보해서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성 변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목소리가 나가면 국정원에서 자기인 줄 알고 모종의 공작을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국정원장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그 안에는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침투된 국가를 위하는 세력이 아닌 북한을 위하는 세력, 주사파 세력이 곳에 국정원 안에도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 안에도 간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북한에서 김국성 씨 있죠? 북한에서 간첩을 교육시키고 난파하고 총책임자였던 김국성 씨가 한 말이에요. 청와대에도 간첩을 파견했고 국정원에도 간첩을 파견했다. 파견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김국성 씨도 제가 이봉규 TV에 나와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엊그저께 10월 3일 날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연단에 서서 정가훈 목사하고 대담을 연단에 서서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문재인 정권 때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목숨 걸고선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일 유서 입수한 탈북 박사 왜 문재인 정부서 간첩몰이 당했나 이거 조사해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과 기무사 정보 관련 부대 내지 기관을 왜 초토화시켰는지 그것도 다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도 특별 조사를 해서 이걸 밝혀야 돼요. 그래서 여적죄로 몰아야 돼요. 미국 같으면 뭐 이러면서 제가 얘기하면 저 새끼 허풍 떤다고 그래요. 미국엔 진짜 페이트리엇 액트라고요. 애국법이에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같은 거죠. 이런 짓을 하잖아요. 200년 300년 받아요. 이런 짓을 하면은요. 아니요 실제로 그런 예가 많고요. 이거보다 못한 일을 해도 200년 300년 받아요.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특별사면이요? 특별사면 같은 소리. 만약에 그런 자를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이 쫓겨나요. 반역 행위를 한 사람을 특별사면을 한다고요? 그건 대통령에서 물러나. 이런 국가의 반역 행위를 하고 이런 국가 정보를 간첩 행위로 몰고 오히려 간첩을 살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집단은요 미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도 패권국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미국이 어떻게 패권국이 됐겠습니까? 국가정보가 줄줄줄줄 새나가고 이런 놈들이 설쳐대고 정보기관이 이렇게 되면은 미국 CIA가 이렇게 됐다면 지금의 세계 통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쥐두새도 모르게 정리해요. 돈에 매수되거나 적국에 매수돼서 배신행위하는 CIA 요원이 가끔 나타나죠. 그러면 그냥 인생 끝나요. 거기서 300년 400년 받고 영원히 햇빛 못 봅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5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번이 찬스입니다. 그래서 종북 세력들을 여기서 싹 뽑아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막중한 임무를 띄고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국민이 있습니다 뒤에.